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시장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는데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저가의 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창원의 아파트가 2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먹잇감이 됐죠. 새 채를 사도 취득세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이 지방 소형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결과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면 꼭지라고 말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동요돼서 지금 집도 안 보고 계약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원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급등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점점 과열이 돼서 1억 하던 아파트가 2배로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예로 든 아파트 창원에 30년 된 아파트인데 여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때는 별로 거래량도 많지 않고 가격도 1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이 조용하던 지역의 아파트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억이 폭등을 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또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네요.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질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싸니까 먼저 가서 사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붙으면 단타로 조금 더 먹고 팔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역병 때문에 가뜩이나 난리인데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더 우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블루에 빠졌어요. 여기저기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만 계속 들리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해서 돈도 못 벌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또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 나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그거죠.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리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정책을 아무리 많이 하고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도박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도박 아시죠? 자기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게 바로 도박이죠. 요행을 바라고 돈을 거는 행위가 바로 도박인데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 도박과 아주 똑같습니다. 창원의 아파트가 1억 할 만하니까 계속 1억이었던 건데 외지에서 몰려와서 더 비싸게 사주니까 나중에 내 것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거라는 요행을 바라고 이걸 사는 거죠. 도박의 가장 큰 폐해가 뭐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번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다 탕진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도박이에요. 도박은 제로섬이죠. 누군가 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게 도박이에요.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어떤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여러 채 선점해 놨다가 비싼 값에 누군가에게 팔면서 이익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이 물건을 끌어안으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성 관계예요. 정상적인 도박판이 벌어져도 이익을 얻는 사람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소수의 플레이어만 얻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도박판으로 몰리죠. 내가 소수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나는 딸 수 있을 거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뛰어들죠. 판이 커지면 사기 도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단 사기 도박이 되면 사기치는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도박의 생리인데 지금 아파트 시장도 이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판이 정말 커졌죠. 기존에 아파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고 또 지금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세대들도 미래의 소득을 땡겨와서 이 판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니까 집을 계속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도박의 정의는 굉장히 애매하죠. 그냥 놀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도박으로 보는데 그 경계가 애매해요. 투자와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라는 생각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투기에 가까운 생각으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제가 도박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도박이 문제되는 경우가 언제죠? 바로 농한기입니다.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 경고문이 많이 붙죠? 도박은 범죄고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경찰서에서 막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서 번 돈을 농한기 때 도박으로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농촌에서는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봄 농사 때까지 쉬는 시간이 생기죠. 1년 동안 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소득활동 전에 휴식기가 생깁니다. 이때 특별한 소득이 없죠. 그런데 1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바탕으로 푼돈이나 벌고 사람들하고 놀아볼까 하면서 3, 4, 5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도박판을 벌입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논도 잡히고 밭도 잡히고 그렇게 파탄의 과정으로 가는데, 도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한기 안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농한기에 있습니다. 지금 농한기 맞죠? 6개월 만에 취업자가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10월달 실업률이 3.7%,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역병 사태에도 선방한다는 한국 경제라고 하는데 체감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에요. 돈 많이 벌 일이 없죠? 역병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다시 봉쇄되고 3차 팬데믹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제 200명 넘기고 1.5단계,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농한기는 몇 달만 견디면 되는데 우리가 처한 지금 경제 상황은 끝나지 않는 농한기의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더 돈을 많이 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죠. 시골에서 농사 안 질 때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특별히 더 소득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0억 로또 과천 삼형제의 고점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당첨만 되면 돈 번다고 하니까 여기에 모든 통장과 모든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세 난민이 차라리 집 사자 하면서 김포 파주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니까 갭이 적었던 지역의 집값도 폭등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도박판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는 최악인데 아파트값은 최장기간 상승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놔도 비웃듯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마저 다 부동산 판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젊은 세대 또 능력 있는 전문직들도 영끌해가지고 지금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도박판에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죠. 사자마자 올랐다고 하고 또 중간에 차익을 실현해서 정말 돈을 번 경험을 하면서 이 도박판에서 나는 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더 큰 금액을 베팅해 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도박판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더 들어와서 이 판을 더 키워주고 도박판에 호구가 나타나서 돈을 잃어주듯이 또 부동산 시장에 호구가 나타나서 내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이제 호구도 다 들어와 있는 이제 끝이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결국 소수의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아파트 시장은 가게와 가게 간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게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건 분양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분양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가져갔죠. 이익을 받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파는 족족 다 팔리니까 이 부동산 도박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법인 다주택자들 매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정부는 이제 이렇게 집 산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겠죠. 결국 이 부동산 도박판에서 마지막 호구는 지금 비싼 값에 집을 끌어안는 가게뿐입니다. 2030 1, 2억 갭 투자로 몰렸다고 하죠. 다들 안 사고 있는데 2030이 나서서 저가의 매물, 못난이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박판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그중에 절반이 2030입니다. 2030 지금 묻지마 청약하고 몇천만 원 갭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지금 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열심히들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20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모아놓은 돈 1억은 있지? 라고 물어봤는데 2, 3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그럼 나중에 이거 돈 어떻게 갚으려고 지금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샀다가 피 받고 팔려고 이거 한다고 합니다. 돈 넣고 돈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어요. 도박에 처음 눈을 뜨고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는 첫 돈을 땄을 때입니다. 지금 2030 영끌에서 1, 2억 갭 투자에 나서는 이 사람들 도박에 빠지는 시골 농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수의 플레이어와 도박 운영자들은 돈 번다고 했죠. 세종시 로또 청약이 4,600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기사도 정말 기가 막혀요. 공무원들 세종시 특공으로 수억 벌었다는 얘기 부러웠는데 이번에 로또 청약이 4,600가구가 쏟아진다고 하면서 이거 분양받으면 대박 날 거라고 또 기사가 나온 거죠. 제가 예전에 세종시 초창기 분양가 산정 때문에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최초 분양가가 4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이런데 싸다고 난립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역대급 물량이 공급 예정입니다. 연내 42,800가구가 분양이에요. 지금 2달 남았는데 4만 가구 넘게 또 분양을 합니다. 서울에 2,400가구, 경기에 28,000가구입니다. 지금 서울은 비싸가지고 사람들 못 산다고 하는데 경기 해볼만 하겠죠? 이 도박판에서 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많은 물량을 또 누군가 사들일 겁니다. 선수가 판을 치는 도박판에서 과연 그들이 한몫 잡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죠?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역병 쇼크 때문에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30% 가까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개미들 별로 없죠? 우량한 물건은 작전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팔고 단타, 세력, 점차 도박성이 짙은 종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 30% 수익률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빙하기를 넘어서 실종 사태에 달합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의 우량한 아파트 거래가 없어요. 왜?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껏 오른 호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건데 싼 아파트들, 작전주 같은 싼 아파트들은 난리 났죠? 김포, 파주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못 사고 중저가 단타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도박성 짙게 달려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자본시장에 도박판이 벌어진 현재의 상황은 어떻죠? 주식시장 화랑이죠. 그렇지만 실제 개미들 큰 수익이 없습니다. 증권사와 대주주들만 돈 벌었어요. 부동산 시장 어떻죠? 기업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완판시키면서 아파트 팔았습니다. 또 은행들 대출해주면서 영업이익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돈 벌고 있어요. 수십 채의 다주택자들 이렇게 뜨거워진 판이니까 지금 매물을 슬슬 풀어내도 비싸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의 운영자와 소수의 플레이어들만 돈을 벌었어요.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 정말 모든 걸 잃어야 끝낼 건가요? 내가 끝내고 싶지 않아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오려면 새로운 호구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도박을 안 하면 최소한 잃을 일이 없고 그 끝이 너무나 처참한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나와 있는데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호구 노릇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상황이죠. 네, 오늘은 좀 썰을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